지역 이슈를 속편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프로축구 2부 리그 K2 리그로 승격한 김포FC가 최근 선수 이적 과정에서 불공정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7월 전남 드래곤즈로 이적했는데요. 이적 과정에서 올 시즌 경기 중 김포FC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당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취재했던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또 김현애 스포츠뉴스 기자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내용만 보면 최근에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당시에 기사를 쓰게 된 경위나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이 기사 같은 경우는 한 연초, 한 5월달, 6월달 정도에 이미 정치권에서 불거졌던 한번 언급이 됐던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김포FC가 만들었을 때가 이제 정화영 전 시장이었었고, 과연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면이 깔렸다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면에 올라오지 않았던 상태인데, 이제 이 선수, 이 A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협회에다가 이제 몇 명에다가 이제 공식 질의를 하면서부터 문제 제기하면서부터 수면에 올라오면서 그에 따라 이제 수많은 제보가 들어오면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공식 질의를 했다는 건 그 과정에 뭔가 좀 망설였던 건가요? 왜 그랬습니까? 일단은 이면 합의서 관련된 내용인데, 이 김포FC에서 전남 드래곤즈로 갔을 때 정말로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내용인데, 그래서 연맹 측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구단 측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구단 측에서, 그러니까 단장이죠, 김포FC 단장은 그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뭐 더 자세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면 합의서에 내용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는지부터 저희가 정확히 좀 알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합의서에는 전남대로 이적하는 이 A 선수가 이 전수석구나 이제 김포FC, 그러니까 전남 드래곤즈가 뛰면서 김포FC에 또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에서 출정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이 선수가 경기당 2천만 원의 합의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고, 합의서에는 전남 드래곤즈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에다가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질의를 한 거고, 이제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이게 사실이냐 이거 다시 확인했을 때 그때 이제 김포FC 단장이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 합의서에도 고당에 라인을 찍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무총장한테 그냥 뭐 하나 합의서 쓰겠다 하면서 도장 찍었는데, 이 사무국장은 그 당시에 합의서를 작성한 그 부단장에게 연맹 쪽에다도 보여줘도 문제가 없는 거냐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의회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사무국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그리고 좀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의적인 입장에서 이 도장을 받아야 좀 이적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인권 문제까지도 저는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김현애 기자, 이제 스포츠 프로리그잖아요. 프로리그의 계약서가 지금 이런 내용으로 꾸려졌다는 건 저는 이제 상식적인 시각에서도 참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과거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다거나 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과거에는 종종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 이적이 아니라 임대 선수에 한해서 이런 좀 규정들이 좀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임대를 가서 원소속팀을 상대로 하면서 경기력을 좀 발휘하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임대를 우리가 보내주긴 하되 우리 팀과의 경기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계약서상에 포함을 해서 이제 임대를 보내주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완전 이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종종 있었던 일들이 이제 이적료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이적료가 1억인데 이 사가는 팀이 1억만큼의 돈이 없으면 여러 옵션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그러면 우리 팀과의 경기에서는 뛰지 않는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걸어서 좀 이적료를 깎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프로축구연맹과 이제 피파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거든요. 특히나 임대 선수가 원소 팀과의 경기에서 뛰지 못한다는 이 조항은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이제는 아예 명시할 수 없게끔 그렇게 금지 조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요 지금 이적 선수에 대한 조항은 사실은 지금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참 국제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국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계약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보면 선수가 있고요. 네. 두 구단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이 관련된 모든 이가 작성 당시 직전 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보면 상대 팀인 그러니까 이적 대상 팀이었던 전남 드래곤즈에서의 시각이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전남 경기를 예. 취재 갔다 왔는데 네.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본인들은 이제 노코멘트 하겠다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포 FC 쪽에 이제 부단장 쪽에다 연락을 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게 김포와 전남 간의 구단 간의 계약은 아니었다. 왜냐면은 이 김포 FC와 이 A 선수 간의 계약이었지 구단 간의 계약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좀 중요한 굉장히 계약이면은 그래도 이 양 팀이 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봐서 다른 에이전트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니 이게 뭔가 공정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할 때 양쪽 구단이 이제 서로 이적료를 주고받는 팀인데 예. 이 구단끼리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지금 떠나가는 팀 이 김포 FC와 이 선수 A가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합리적인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남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고 김포 예. FC에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듣고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선수와 구단의 계약으로 좀 분위기를 몰아가는 또 네. 전남의 모습인 것 같은데 전남으로 이동할 보통 이제 프로리그 우리가 뉴스를 보면 네. 뭐 크던 작던 선수가 이동하면 이적료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네. 뭐 그래서 조건부도 이게 자세하게 달리고 하는데 이건 좀 그런 경우에 이적하고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구단과 선수의 계약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예. 어차피 곧 전남 선수가 될 거고 전남에서는 이제 김포와의 경기에서 왜냐면 이 선수가 핵심 선수다 보니까 예. 경기에 내보내려고 할 텐데 그때 이제 뭐 선수가 얘기를 하겠죠. 나는 이런 식의 계약이 전 수도팀과 맺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예. 그때 이제 전남도 굉장히 좀 난처해진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은 이게 지금 21세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계약들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좀 의문이 많습니다. 예. 자, 일단 김포시에서도 지금 시끄러운 상황일 텐데 일단 좀 양측 구단 이야기 마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대팀 또 우리 김포 FC 양측 구단에서의 어떤 문제를 각각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제가 아까 그 선수 같은 예. 경우에 특약이 있었어요. 특약을 확인해 보니까 이 출전 승리 수당은 약 45분 이상 출전하면 50만 원 받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1분에서 44분 정도 출전하면 30만 원, 만약 대기 명단에 있으면 15만 원 정도의 예. 수당을 받게 되어 있었고 또 특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즌 중에 K리그 소속의 타 팀으로부터 이적 제의가 있을 경우 김포 FC는 적극 협조한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와의 계약에서 당시에. 하지만 지금 계약을 지금 이 합의서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선수가 차후 2002 시즌 K리그 공식 경기 중 구단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전남 드래곤즈도 인지함을 확인한다. 이 합의서에 이 내용이 명시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몇명 측에서 다시 김포 FC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 내용 맞느냐? 이게 물어보니까 또 이 답변에서 김포 FC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단은 에이전트와 같이 합의서에 작성을 했고 만약에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가 뭐냐 이렇게 연맹이 물어보니까 김포 FC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선수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김포 FC는 반대 입장이었다. 그리고 선수를 끊임없이 설득했지만 결국 선수가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선수가 원해서 우리가 해준 거다 이 합의서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취재했을 때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누가 오케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갑과 을의 관계 어쨌든 구단에서 예. 선수를 고용하는 입장에 있었을 때 이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적을 하기 위해서는 구단의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악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선수가 조금 제가 볼 때는 김포 FC에서 좀 요구했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지 한 몇 개월 정도 안 돼서 이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도 이 선수가 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상거래적 이렇게 물건을 따지면 그렇지만 지금 도덕적으로 상도덕적 그러니까 예. 이 선수와의 구단과의 이 관계에서는 조금 성향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맞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예. 좀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선수가 이제 지금 이 문제 합의서가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선수길래 이랬을까요? 일단은 그 선수가 좀 잘하는 선수인지 저는 되게 네.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네. 김포 FC에서도 굉장히 주축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고 지금 네. 전남에서도 예. 굉장히 이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예. 훌륭한 선수거든요. 근데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이 선수가 해외에도 있었고 네. 예, 좀 이렇게 여러 곳에서 뛰었는데 김포로 들어올 때 김포에서는 6개월 안에 우리가 너를 그래도 또 다른 팀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좀 구두 약속이 처음에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구두 약속을 하고도 이 선수를 잡아야 될 만큼 굉장히 팀에서는 중요한 선수였다. 예.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예상 뭐 그런 구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 어느 정도 저도 뭐 분위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과정이 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김포 FC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뭐 성적을 잘 내기 또 어려운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좀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고정훈 감독하고도 제가 이제 뭐 이 선수에 대한 뭐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간 게 굉장히 타격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왜냐면 뭐 김포 FC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선수를 오랫동안 활용을 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이 선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요번 여름 이적 시장에 데려온 선수들의 몇몇 이제 뭐 베테랑 선수들이 있는데 뭐 막 바로 부상을 당하고 좀 그래서 지금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제 시즌 막바지 이게 좀 그 신생팀의 이제 뒷심이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일단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도 입장을 이제 내놨잖아요. 어떤 판단을 해줬는데 그 판단으로 뭐 끝날지 이후에 또 어떤 행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표정은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요 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파 규정에 대해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임대에 대한 그 규정은 있지만 이적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파가 또 상위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김포 FC가 작성한 합의문 효력이 없다. 그리고 구단은 이 A 선수에 대해서 합의서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나 분쟁 조치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한국 프로축구연맹 그 홍보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홍보를 담당하신 분한테 하는데 이 문서를 작성하게끔 하게 한 이 구단 쪽에 있는 이 담당자에 대한 징계 내용은 없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 프로축구 연맹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약간 좀 발을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단 내부의 문제이지 이거를 한국 프로축구연맹 연맹간 짓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질문을 했죠. 그러면 한국 프로축구 연맹은 이런 합의서에 대해서 그러면은 선수들이 불합리한 합의서를 보고는 있어도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게 정말 한 번뿐인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 프로축구연맹 입장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 프로축구연맹과는 연관짓지 말고 이 부분에서 좀 더 고려해 보겠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고려해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이적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수정을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보고요. 그래서 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저는 약간 그러니까 축구인들계에 조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아.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세대가 달라진 만큼 이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김포 FC 단장이죠. 그 단장이 경영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축구계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축구계에 있는 사람들이 축구계의 사람들을 오히려 골을 빨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계 내부적으로도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쓴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김포 FC 단장을 하면서 어쨌든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단장으로 들어와서 이 활동을 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카르텔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모양새를 비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국 프로축구연맹이든 구단 내부에서도 좀 더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좀 바라고는 있습니다. 예, 일단 축구계에서 그 안에 일단 연맹에서 한 일종의 유권 해석 정도 역할만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우리가 지금 잠깐 얘기했고, 전 걱정되는 게 지금 해당 당사자 선수 있잖아요. 네. 이 선수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지금 뭐 일단은 이적을 했고 예. 그 팀에서는 활약을 하고 있고 이 지금
이 불공정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불이익을 크게 당하는 상황은 이제 안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김포 FC 측의 그 이번에 2호 계약서를 작성했던 그 부단장의 좀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드리자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프로축구연맹에 이런 금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적극 활용했을 뿐이고 이게 세금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가 이게 지금 탈세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절세를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규정대로 했다.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이게 왜 규정이 없었냐면 임대는 우리 그 소유의 선수를 잠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건을 여러 개 달 수 있지만 이적은 어차피 이제 우리 선수가 아니라 이제 남의 팀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이런 옵션들을 막 넣을 거를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 이거는 왜냐면은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항 자체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피파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피파를 조항을 다 뒤져보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상대팀 선수한테 경기력이나 뭐 퍼포먼스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런 계약은 안 된다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프로축구연맹이 이제 유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도 이제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앞으로는 좀 뭔가 우리가 불이익을 좀 생기지 않는 부분으로 좀 개선하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에 이게 보면 아까 미숙한 신생팀의 미숙한 행정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쯤 되면 이제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김포 FC는 김포시 시민들의 어쨌든 혈세가 투입되는 6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올해도 이제 내년 예산 61억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어쨌든 타 구단보다는 확실히 적습니다. 60억 원이 타 구단 가면 120억 정도, 많게는 150, 200억 되는 구단도 있지만 이 김포 FC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이 적은 편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피할 수 없을 거로 보고요. 일단 시에서는 감사원 출신인데 감사 담당이 새로 부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포시장하고도 통화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김포시장도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털고 가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고 김포 FC와 김포시에다 확인한 결과 이게 다음 주부터 감사를 진행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가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일단은 감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징계를 낼 건지 이제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참 이제 2부 리그에 올라와서 뭔가 굉장히 기쁨과 반가운 소식을 전했던 김포 FC였는데 좀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일단 축구계의 시각에서 또 보는 필요도 있고 또 지자체의 지역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김포 FC 경기 홈 경기장을 취재를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느꼈던 거는 아직까지 좀 프로와의 그런 좀 체계가 잘 잡혀져 있지 않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명의 직원이 여러 업무를 좀 맡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김포 FC가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축구 K리그에서 롤 모델이 될 만한 구단이긴 해요. 왜냐면 창단에서 바로 프로로 온 게 아니라 K3부터 시작해서 아마추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적도 내고 이제 기반도 다지고 이제 환경도 만들면서 이제 프로화를 추진해서 성공을 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요 구단의 요런 시스템을 많은 팀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카피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프로에 올라와서도 아직까지 지금 그 아마추어 행정의 그런 좀 티를 못 벗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저희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제 홍보팀 분들하고도 이제 막 많은 좀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어요. 매번 바뀌더니 어떤 날은 아예 담당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뭔가 프로와의 체계와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구나. 그런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고 왜냐면 이런 계약 같은 것도 지금 부단장이 아니라 계약을 담당하는 아예 좀 그런 부서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좀 구단이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문제가 좀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들고요. 이후에 이야기를 한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